안녕하세요. 조각하는 아티스트 곽철입니다. 이번 영상은 강화 플라스틱으로 인체 소품을 캐스팅하는 기법을 담은 영상입니다. 흔히들 폴리 뜬다고 그러죠. 이전에 업로드했던 FRP로 캐스팅하는 영상에서는 1:1 등신상을 강도 높고 가볍게 캐스팅하는 기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비교적 크기가 작은 조형을 유리섬유 없이 합성 수지를 발라서 캐스팅하는 기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방식이 절대로 정답이 아니고요. 더 나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강화 플라스틱 캐스팅, 즉 폴리를 뜨는 이 과정은 여러가지 혼용하여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폴리코트와 탈크를 섞은 혼합물을 합성수지, 그 합성수지로 캐스팅한 것을 강화 플라스틱이라고 칭하고 여러가지 작품의 작업 과정을 함께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작업에 앞서 필요한 도구들과 재료를 먼저 준비해 주시고요. 재료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과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우측 상단 카드를 클릭하셔서 FRP 캐스팅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이건 헤라클레스라는 작품의 실리콘 몰드인데요. 작업하기 적당한 높이의 작업대를 확보해서 그 위에 몰드를 놓고 작업하면 가장 능률적이겠죠. 작업하고자 하는 몰드에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작은 플라스틱 그릇에 합성수지를 적당량 덜어 경화제를 잘 섞어주고 붓으로 초벌을 해줍니다. 합성수지를 붓으로 바를 때는 최대한 얇게 비벼가면서 펴 바르는 것이 중요한데요. 얼굴이나 머리카락 같은 디테일한 부분에 먼저 바르기보다는 그날의 경화 시간을 측정할 겸 비교적 디테일이 적거나 넓은 부분에 먼저 합성수지를 발라 어느 정도 경화 시간을 측정해보고 나서 작은 유화붓으로 디테일한 부분에 초벌을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경화 시간은 기온이 높을수록 빨라지고 낮을수록 느려지고 그리고 수지가 춘추용인지 하절용인지 동절용인지에 따라 전부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당일의 경화 시간을 먼저 가늠해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를 통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초벌 과정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부조 작업 과정인데요. 샘이라는 작품의 실리콘 몰드입니다. 기포가 잘 빠지도록 최대한 얇게 비벼가면서 발라줍니다. 초벌을 꼼꼼히 바르다 보면 캐스팅 작업 시간은 그만큼 늘어나겠지만요. 캐스팅 이후 수정 보수할 것들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작품 전체적인 작업 시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초벌을 비롯한 전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음새 부분에 묻은 합성수지를 제거하는 건데요. 석고몰드처럼 몰드가 딱딱한 재질이라면 나중에 한꺼번에 칼로 잘라내거나 갈아내도 상관이 없지만 실리콘 몰드의 칼로 이음새를 정리하다 보면 몰드를 함께 자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요. 실리콘 몰드에는 가능하면 한번 바를 때마다 마무리로 이음새를 정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초벌이 끝나고 나면 초벌과 비슷한 방법으로 재벌을 올려주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디테일한 부분은 더 신경 써서 재벌을 올려줍니다. 몰드가 비치지 않을 정도의 두께로 얇게 여러 번 올려준다는 생각으로 작업하면 가장 좋습니다. 이건 스파이더 다비드라는 작품의 실리콘 몰드인데요. 재벌 혹은 산벌까지 꼼꼼하게 마무리되었다면 보시는 것처럼 좀 더 큰 붓으로 합성수지를 발라 두께를 올려줍니다. 초벌을 잘 발랐다고 재벌부터 아무렇게나 바르게 되면요. 초벌과 재벌 사이에 많은 기포들이 발생하고 캐스팅 결과물을 뽑아냈을 때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정보수 과정에서 조금만 사포로 갈아내도 초벌이 다 벗겨지면서 재벌 과정의 기포가 그대로 다 노출이 되고 결국 그것들은 전부 이후 과정의 노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요. 적어도 재벌까지는 꼼꼼하게 잘 비벼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유리섬유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또 다른 적합한 방법으로 보강을 해주는 것이 좋겠죠. 저는 뼈대를 넣어주는 개념으로 굵은 철사, 반생을 사용합니다. 손목, 발목 같은 얇은 부분은 파손 위험이 크기 때문에 양팔과 다리, 목 부분에 반생을 구부려 몸통과 연결되도록 올려주고 앞서 바른 부분과 반생이 결합되도록 합성수지를 한 번 더 발라줍니다. 경화가 시작되면 자동으로 고정이 되겠죠. 앞뒤 몰드 전부 해줄 필요는 없고 한쪽만 해주면 됩니다. 나중에 두 몰드를 합치면 결국 하나가 될 테니 말이죠. 남은 합성수지는 부족해 보이는 다른 곳에 더 발라서 두께를 올려줍니다.
이제는 몰드를 합쳐야겠죠. 몰드를 합쳤을 때 어긋나지 않도록 이음새 부분에 이물질이 없는지, 그리고 이음새 부분을 넘어 튀어나와 굳어있는 합성수지는 없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해보고 있다면 전부 제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음새 부분에 큰 붓으로 합성수지를 앞판, 뒷판 전부 발라줍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초기 경화가 오기 전에 모든 것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화 시간 조절을 잘 못한다면 거의 다 해놓고 캐스팅을 망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걸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첫째, 경화 시간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경화제 양을 대폭 줄이고 합성수지의 양은 충분히 준비합니다. 만약 합성수지를 이음새에 바르다가 합성수지가 부족해서 중간에 또다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몸은 배로 더 힘들고 뇌가 정지해버릴지도 모릅니다. 경화 시간 때문에 정말 초조해지거든요. 그만큼 난감한 상황이 없기 때문에 부족한 것보다는 남는 것이 100배 낫습니다. 둘째, 합성수지를 이음새에 바를 때는 위에 덮을 몰드에 먼저 바릅니다. 만약 앞서 말한 것처럼 합성수지가 부족한 상황일 때 위에 덮을 몰드에 먼저 발랐다면 부족한 대로 작업을 그냥 진행할 수도 있거든요. 덮어서 아래로 흐르게 되는 합성수지로 결합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는 캐스팅 실패 예방 차원에서 반드시 실행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이제 앞뒤 몰드를 어긋나지 않게 잘 합치고 볼트 너트를 과하지 않게 조여줍니다. 만약에 있는 힘껏 볼트 너트를 조이면요, 실리콘 몰드와 함께 합성수지가 찌그러지거나 올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몰드가 개방되어 있는 형태라면요, 몰드를 합친 후에 합성수지를 발라주어도 되는데요. 저 부분은 작품 아래 좌대 부분이라 좀 더 두께를 주어 보강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힘든 노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합성수지는 약 3시간 정도면 전부 딱딱하게 굳지만요, 너무 일찍 몰드를 제거하고 아무렇게나 놔두면 내 의도와는 다르게 캐스팅 결과물이 휘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캐스팅 작업 완료 후 6시간 정도는 놔두었다가 몰드를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결과물들을 확인해 볼까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요, 얼굴과 디테일한 문양 등 확실히 신경 써서 바른 부분과 기포가 있어도 크게 상관없어 꼼꼼한 초벌 없이 작업한 하체 부분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바른 이 부조 작품은 기포 하나 없이 아주 잘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작품도 비교적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실리콘 몰드에 합성수지를 발라 강화 플라스틱으로 캐스팅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리 꼼꼼하게 작업을 하더라도 기포는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비록 완전 무결점으로 작업하기는 어렵더라도 신경 써서 작업하면 기포 100개를 10개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기포는 노동과 직결되기 때문에요, 제가 하는 방식을 참고하신다면 좀 더 수월하게 작업을 마무리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길 바라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각하는 아티스트 곽철이었습니다.